책 읽을 시간 없이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채널 딱 3분만. 오늘 주제는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실제로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제로 없었다라는 입장에는 진화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입장에는 원형적 창조론과 오래된 지구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이 실제로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적 창조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는 데니스 라무리입니다. 그는 기원에 관한 현대 과학의 모든 결론이 우주와 생명의 진화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기록은 고대의 과학 개념 산물일 뿐 오늘날의 과학과는 맞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죠. 라무리는 아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앙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서 아담이 실존 인물처럼 인용되는 것도 아담의 역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저자들의 과학관일 뿐입니다. 다음은 아담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첫 번째 입장인 원형적 창조론입니다.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존 월트는 원형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구역학자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과거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원형임을 묘사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대사장적 기능을 담당하는 원형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원형으로서의 기능과 역사적 실존을 둘 다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죠. 아담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입장은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윌리엄 베릭이라는 신학자는 아담의 역사성은 기독교 여러 교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아담의 역사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 영감론, 성경 무엇상과도 아담의 역사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는 문자적 6일 창조와 아담 개인의 실존을 지지하면서 이 두 교리가 반드시 함께 지지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릭이 보기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아담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포기하는 이유는 진화론과 고대 근동의 신화들 때문입니다. 베릭은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제로 있었음을 지지하는 마지막 입장은 오래된 지구 창조론입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의 구역학 교수인 존 콜린스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시초의 실존 인물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아담의 역사성과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콜린스는 창세기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제시하는 포괄적인 스토리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콜린스가 제시하는 포괄적인 스토리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인류의 단일기원, 하나님의 초자연적 창조 행위, 최초 인간이 가져온 역기능으로서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었을까라는 주제로 크게 네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네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지지할 만한 입장인가요? 이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딱 3분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